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 톡파원 25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진행됐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지켜본 프로그램 꼭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유재윤 톡파원이 리포트한 30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일본 마을 소개였습니다. 히가시가와 동쪽 개천이라는 소리입니다. 히가시 동쪽, 가와는 내천자. 이 히가시가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풍광이 좋은 지역입니다. 일본도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기는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가시가와라는 눈이 많은 이 지역은 지금 30년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 지역은 수도도 없습니다. 눈 녹은 물을 가지고 생활수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연 설경이 최고인 그런 도시로 정말 살고 싶은 마을이지만, 아무리 살고 싶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풍경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조건이 좋은 이곳에서 행정이 제대로 펼쳐진 것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부 귀향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 내고 봉급 받으면서 세금 나누어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세금 뿌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돈 주면서 어깨에 힘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애를 하나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뭘 해주겠다, 이걸 해주겠다, 그런 포퓰리즘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그들의 삶이 애를 낳을까요? 이 인구 증가 정책은 딱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선 자연환경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환경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만 되는, 살고 싶은 목적과 이유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계, 경제활동이 우선 보장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교육 환경이 안정되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 안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뿌려주는 권력자야가 아니라 국민들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서 그 안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세계 12국이니까 세금도 제법 많이 거치니까 돈 나눠주면 애 낳겠지, 이런 개떡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인구 정책 때문에 쓴 돈이 몇백조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1위입니다. 0.87명? 지금 1%대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 놀아주겠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집을 지으면 애착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은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빌리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원칙에 의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목적을 충족해 줬을 때 정부는 지원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워킹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 돌봄, 이것을 쿠폰을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공무원들은 아무 노력도 않고 돈만 나누어 줄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노력 안 하는 거야. 너네 돈 줄 테니까 돈 받고 애 날래면 내고 말래면 말. 이런 개 같은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소멸국 한 5, 6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 정책 이런 것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걱정 없거든요. 먹고 사는데 다 보따리 깔고 앉아 있거든요. 돈 보따리. 정말 일본 멀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배워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멀리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배워오고 싶지 않은 겁니까? 정말 한심한 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노력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왜? 지네들이 배가 터져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태국 스님 호랑이 사원 크랍이라는 정말 숨은 진주라는 곳에 너무너무 훌륭한 절이 또 있군요. 태국은 여기 NCT의 테니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을 했죠. 태국에서는 한 14살 청소년만 되면 절에 들어갑니다. 그 출가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의무는 아닙니다. 이 태국 청소년들은 내가 출가를 하면 가족들에게도 도움되고 내가 앞으로 얻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짜로 축복을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 시절에 절에 들어가서 스님같이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가치관과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지 거기 절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처님이 축복을 내려준다.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표정이 행복합니다. 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맑고 정말 친절합니다. 태국 국민들은.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가 너무 깊이 많이 들어가서 변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또 교만스러운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여행, 관광 많이 이제 다닙니다. 이 톡파원 25시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광지 많이 보여주고 음식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풍광 보여주고 음식 환경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일본의 유재인 톡파원이 보여준 것처럼 그 나라에 깊이 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바람직한 속살 문화를 보고 속살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관광은 보고 즐기고 감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뚝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지금 앞으로부터 우리가 할 여행이라면 적어도 그 나라에 가서 맛있겠다 침 흘리고 리액션하고 이러는 거 좀 저급한 톡파원 25시가 아닌 그런 여행다운 여행을 좀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랜드 캐년 관광지 보면서 그 천혜 자연이 준 그 예술 작품들은 다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이찬원 씨가 이번에 캐나다의 그 감옥을 호텔로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죠. 감옥을 리모델링해서 그 감옥이 어떠했을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유령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좋겠지만 먹는 거 좋겠다 가보면 이런 멘트는 저는 좀 줄였었으면 좋겠어요. 이찬원 씨, 겁 많은 이찬원 씨, 이 캐나다의 감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호텔, 캡슐 호텔 같다 그러죠.
여기에 149나 되는 그런 시체가 발굴이 됐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1,000만 원을 줘도 여기 안 잔다 그럽니다. 겁 많은 이찬원 씨. 고소공포증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찬원 씨는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강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노래는 세게 부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이 톡파원 25시를 이찬원 씨 때문에 시청하다 보니까 횟수가 거듭될수록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톡파원 25시도 관광 중심에서 여행 중심, 보고 감탄하고 침 흘리는 걸 넘어서 그 나라에 좀 속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장점을 깊이 좀 분석해내는 이런 여행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면 어떨까? 오지랖 넓은 얘기를 또 해봅니다.